네, 현재 시장 상한가 9개 종목입니다. 특정 이슈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좀 나오네요. 자, 이 속에서 중심 잘 잡고 있는 쪽에 대한 섹터 전략 저희는 계속 더 견고하게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수요일이죠?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 논해볼 수 있는 섹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시총 상단 쪽에 포진되어 있는 업종 다 끌어와도 괜찮을 것 같은 시장이긴 한데 그중에서 중심 잘 잡고 있는 쪽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꽃샘추위 끝난 거냐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D램 끌고 AI가 밀고 반도체. 자, 지금은 눈 감고 매수도 가능한 걸까요? 확실해요? 눈 감고 하실 수 있어요? 여쭤본 겁니다. 네. 네, 그건 사실은 어렵고 뭐 시장이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예. 한 3일, 4일 꾸준하게 가는 거 지금 반도체밖에 없는 것 네. 같은데요. 네, 나머지는 이제 어찌됐건 올라왔다 빠졌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이제 기존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첫 번째 이제 HBM 관련해서 이거 너무 수요를 너무 많이 땡겨온 거 아니냐. 이미 이제 뭐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레거시 쪽이 사실은 굉장히 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D램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야, 뭐 실적 회복하기 오래 걸리겠구나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얘네들이 조금 다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HBM 관련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엔비디아 GTC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론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AI랑 HBM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수치를 조금 확인을 하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해소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딥시크 나오고 나서 사실은 H20도 많이 팔렸어요. 예. 왜냐면 이제 저사양 HBM 같은 경우가 그래도 어찌됐건 많이 팔리면 실적 입장에서 좋은데 뭐 자꾸 막다 보니까 뭐 되겠어라고 했는데 의외로 여기가 꾸준하게 선방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작년 말부터 중국 쪽에서 이구환신 정책을 굉장히 많이 밀고 있습니다. 옛날 안 좋은 것들 다 새 걸로 바꿔라, 보조금 줄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나오는 레거시 반도체 공급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회에서도 뭐 꾸준하게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그런 소비 쪽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효과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달 원래 데이터, 반도체 쪽 데이터 나온 게 DDR5 데이터가 먼저 가격 데이터가 나왔는데 한 3% 정도 1월 달 대비해서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DDR4에서 5로 많이 바뀌니까 그래, 요거는 반등할 수 있어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DDR4 현물가가 5% 올랐습니다. 네, 왜냐면 DDR4까지가 사실은 레거시 쪽에서 많이 가격을 많이 끌어내렸어요. 예. 중국 쪽에서 SMIC에서 DDR4까지는 이제 성능이 거의 비슷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금 많이 하방으로 떨어졌었는데 이게 반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량이 조절되고 있구나. 네. 그러면 수요만 조금 더 살아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레거시 쪽 매출이 빨리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뭐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도체 쪽 수급이 굉장히 좋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저는 삼성전자가 59,000원 상단을 4번 연속 찍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번에 사실은 59,000원 딱 찍자마자 야, 이거 5번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걸 버티다가 61,000원까지 어찌됐건 상단을 조금이나마 올렸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업황 기대감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구간이라서 뭐 내일 꼭뿐만이 아니라 한동안은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은 조금 안전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수급에 조금 더 기대감이 높은 쪽은 HBM보다는 레거시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레거시단이 그래도 하방을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이제 사실은 상방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는 HBM이 여전히 조금 더 기대감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하방의 지지선을 얼마나 올려가느냐가 사실은 추세가 크게 안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방을 버텨주는 게 저는 레거시단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레거시단이 조금 올라가면서 이 박스권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뭐 주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종목 통해서 조금 더 집요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가 시세 후보군은 큰 종목이네요. 소부장 많이 올라가지고 요새 소부장이 좀 많이 올라더라고요. 맘 편히 담자. 마음 편하게 담으시는 게 그래도 낫지 네네.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에서 HBM이랑 뭐 그다음에 레거시 쪽은 이미 이제 많이 아시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이슈가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올해 상반기에는 로봇 관련해서 상용화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뭔가가 하나 나올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랑 중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 계속 내놓고 있는데 삼성전자 가만히 있다? 좀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상반기 때는 요거를 할 것 같고요. 하반기 때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보셨겠지만 올해 하반기는 3E 12단이 주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이걸 가져가냐 못 가져가냐인데 사실은 이제 마이크론도 지금 골머리를 썩는 게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이익률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이유가 제일 큰 게 수율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부족하니까 계속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막 공급을 하니까 불량품이 많으니까 말 그대로 손실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어찌됐건 부족하다라는 거니까 삼성전자에 떨어질 확률도 저는 높다라고 봐요. 하반기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될 거고요. 하반기 때 이제 그게 클리어되고 나면 이제 내년에 루빈 얘기했을 때 HBM4. 네, 그러면 요 기대감도 또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저는 이제 상반기부터 CXL 얘기는 또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CXL 관련해서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1분기 말, 그러니까 이제 3월 말이 좀 얼마 안 남았습니다. CXL DDR5 양산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요 관련 주들까지도 또 움직일 수 있는데 우선은 앞단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이고 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TLB나 엑시콘, YC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메인 보고요. 그 다음 따라가는 소부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이 움직여주면 당연히 뭐 CXL도 언급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연결골이 있는 쪽에서의 수급 확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먼저 대장을 마음 편한 관점에서 챙겨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현재 동시호가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01% 상승 탄력도를 키워가네요. 2642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75% 상승 716선에서 거래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상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의 순 매수세 그리고 기관도 함께 그려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단에 있어서의 지금 좀 유입이 들어가고 있고요. 방금 길건우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신 삼전, SK 하이닉스 등등 챙겨볼 섹터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정치적인 변수부터 해서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가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 합쳐서 1조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우리 시장 지수 탄력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지수 마감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1%가 넘게 올라가면서 그 탄력을 오후장 들어서도 더 키워갔습니다. 2640선 위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오늘 오후 막판으로 가면서 힘을 좀 더 냈습니다. 716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에서는 오늘 메이저 수급이 잘 들어왔죠. 외국인들이 3천억 원 넘게 샀고요. 기관들도 2,600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6,500억 원가량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각각 6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 개인들은 1,20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와 수급 현황 체크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머니맵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반도체, IT 투톱이 다시 한번 강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6만 1,000원 선 위에서 또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도 21만 원 선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거기다가 나머지 소부장까지 온기가 가득했던 하루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IT 투톱이 잘 이끌어줬죠. 나란히 2%가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HBM 관련주들 그리고 소부장 쪽도 함께 힘을 냈습니다. 오늘 이소페타시스도 10%가 넘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 CEO의 방한 일정 소화가 되고 있는 와중에 오늘 AI 소프트웨어 쪽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LG와도 함께 만남을 가졌는데 오늘 LG전자도 2%대 강세 보여줬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신규 투자 이슈가 오전에 전해졌었죠. 4%대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 쪽도 상당히 좋은 모습, 모든 종목들이 상승부를 강하게 켜줬습니다. 오늘 특히나 생산 쪽이 좋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7%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훨씬 더 키워간 건데 미국의 ESS 쪽의 진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배터리 쪽의 주력 강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도 함께 올라갔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나란히 상승, LNF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켰습니다.
LG화학 등을 비롯해서 오늘 석유화학 쪽도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감 가져가면서 주가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밤이면 유럽의 폐암학회가 이제 개막을 합니다. 그 안에서 유한 양행이나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이제 또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일단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제약바이오는 쉬어가는 흐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파마리서치나 루닉 같은 종목들 상승불 켜졌다라는 부분 확인하고 가겠고요. 어제 이 현대차와 기아가 또 대규모 투자 계획 속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추가 상승 가져갔고요. 현대모비스 1.4% 상승했지만 나머지 부품주 안에서는 혼조 양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쪽은 조선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화오션이 또 수주 뉴스 전해지면서 3%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그래도 조선주들 공매도 재개 앞둔 가운데 추세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소폭이지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단 전선 쪽이 함께 힘을 받아갔는데요.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은 4% 약세 나타냈고요. LS 일렉트릭은 1% 정도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한화가 또 참여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2%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체크해봤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위권 차지했습니다. 61,4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리 관련주도 오늘 시세가 좋았는데 이구산업이 24%대 가까이 올라가면서 오늘 거래량 상위 2위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대원전선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안에서도 오늘 정치 테마주가 상당히 널뛰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오시면 IT 투톱 자리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름 올리고 있고 지금 방산 조선 쪽도 시세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앞서 이슈 짚어드렸습니다. 이구산업까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오늘 대진 첨단 소재가 2%대 강세 보여줬고요. 모티브링크 15%대 급등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도 오늘 4% 넘게 올라가는 모습, 이외에도 오늘 정치 테마주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으로 급등하다가 오늘은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7%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요일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개인은 현선물에서 거의 팔자세입니다. 이 속에서 외국인이 현선물 들어왔다라는 점. 하지만 환율 면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고가권 움직임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후장에서는 정치권 이슈와 함께 등락이 좀 있었네요. 일점 지수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화돼도 괜찮은지. 왜냐하면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있어서 또 좋은 긍정적인 관점 잡아주셨기 때문에 추가 움직임 계속 봐야겠습니다. 오늘 좀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럼 우린 이제 내일 뭘 봐야 할까요?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뒷편에 준비가 되어 있겠죠? 내일장 공략 세터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대표님. 간만에. 네. 어떤 포인트예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 오늘 오전장에서 그 의료 AI 관련주도 사실 조금 움직였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사실 조금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후장에서 이제 정치 관련 이슈가 딱 나오면서 수급이 다 그쪽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빠졌는데 내일부터는 조금 다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요.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AI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사실은 하드웨어 깔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소프트웨어까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드웨어가 지금 HBM 데이터 센터 생각을 해보시면 어마어마하게 깔렸습니다. 뭐 지금도 열심히 깔고 있지만 그래서 기존보다 데이터상으로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비용이 6개월마다 8분의 1 수준으로 계속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초기보다는 점점점 나아진다라는 거고 이번에 또 그 딥시크 버전 3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존보다는 나오는 패턴도 굉장히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성능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이버, 카카오도 분명히 여기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 처음에 딥시크 딱 얘기 나오고 나서 가장 주가가 먼저 반응했던 게 네이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따라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이 뭐 더존비전이나 폴라리스 오피스나 한컴 같은 경우가 사실 그 다음에 움직였거든요. 이 단 안에서도 순환매가 분명히 올 차례가 됐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주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은 메인은요 AI 서비스입니다.
이걸 가지고 얼마나 앞으로 이제 매출을 끌어올릴 거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됐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해진 의장이 간만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 이사로 등재가 되면서 이제 다시 의장으로 복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이사는 최소영 대표 그대로 됐어요. 네. 근데 이번에 주총에서 아예 대놓고 이런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니네가 이런 거 저런 거 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 반응 왜 이래?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니까 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서비스 개발까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보여줄 거다. 근데 이제 내일 AI 서비스가 하나 오픈됩니다. 오. 네, AI 브리핑이라고 해서 이제 AI 서비스가 하나 출시되는데 기존에 보면은 저희가 하이퍼 클로버 X, 그다음에 쿠, 그다음에 이번이 AI 브리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I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요, 그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모든 거에 적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예. 돼요. 뭐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컨텐츠, 서비스, 쇼핑이랑도 다 연계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챗 GPT 써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쓰십니까? 네. 네. 근데 그 뭐죠? 번역 잘합니까? 그래도 뭐 다른 게 표정은 없어서 박진 써요. 않지만. 네, 다른 게 없어서 써요. 네. 근데 살짝 조금 애매할 아쉽긴 때가 해요. 많잖아요. 예. 왜냐면 이제 이게 직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글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한글에 특화된 걸 할 수 있는 게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이제는 다시 또 보셔야 되는 순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픽이 네이버 같은데요. 네이버예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바라보고 들어가는 게 괜찮을까요? 정고점이 25만 원입니다. 네, 25만 원인데 25만 원. 정고점을 뚫기는 사실은 애매합니다. 예. AI 브리핑이 얼마나 이제 성능이 좋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고점을 뚫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찌됐건 갈 거는 같아요. 이제 네. 박스권을 이제 형성하기 시작을 하겠죠, 단단하게. 근데 그게 아마 한 23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아까 정고점이 예, 예. 23만 5천 원입니다. 예. 25만 원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까지는 계속 올려갈 것 같아요. 근데 근데 2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쉽지는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업사이드가 한 20은 남아있다. 근데 이제 한동안은 그래도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상단을 계속 높여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 업사이드 챙겨보면서요. 23만 원 구간까지 네이버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죠. 이전에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도 흐름이 좋기 때문에 대한유화 진짜 짧게 더 갑니까, 대표님? 한번 털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유인즉슨 지금 공매도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공매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타켓이 저는 로봇이랑 화학일 것 같아요. 화학.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네. 택시랑 빨리 하시고 조금 이제 바꿔 타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끊어가기 필요할 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오늘 추가 전략까지 받아봤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